남북의 극적인 합의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황이 평화롭게 해결되면서 전북 도민들 역시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다양한 민간 교류 활성화 소식에 전북에서도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 교류 사업 재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정 기업에 반감을 가진 교육감의 소신 때문에 전북의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만 골라 일부러 사고를 낸 뒤 상습적으로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극적 합의를 통해 남북한 군사적 대치 상황이 해결되자 전북도민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군대에 자식을 보낸 부모들은 가슴을 쓸어내렸고 시민단체들은 환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송창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석 달 전 아들을 강원도의 전방부대로 보낸 한경희 씨는 정부 발표 소식에 모처럼 미소를 지었습니다. 혹시 상황이 악화돼 자식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진 않을까 지난 나흘 동안 밤잠을 설쳤습니다. 내 아들을 군대에 보내놓고 걱정이 많았는데 이번 사태가 잘 해결돼서 마음이 놓입니다. TV를 통해 남북한 합의 사항을 지켜본 국민들은 모두 이번 사태가 평화롭게 해결된 점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충돌 없이 잘 해결돼가지고 국민들의 불안감이 사라질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대치 상황에서 전역을 미루는 군인들까지 나오는 것을 보며 국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됐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 다시 귀대하는 군인들, 참 국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한번 걸어볼 수 있고. 시민단체들은 환영 성명을 내고 이번 합의를 계기로 남북의 민간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군사적 대치 해소에 대해서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오늘 이 접촉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민간 교류가 다시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황이 평화롭게 해결됨에 따라 전북 도민들은 이번 사태가 남북한 신뢰 관계가 구축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남과 북은 이번 합의를 통해 추석 연휴에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다양한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북에 가족을 두고 내려온 실향민들은 이산가족 상봉에 큰 기대를 걸었고 전라북도는 중단된 남북교류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함경남도가 고향인 86살 양학도 할아버지입니다. 사상 문제로 차별을 받던 양 할아버지는 18살 때 한국전쟁이 나자 홀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북에 남겨둔 부모와 누나는 이제 생사를 알 수 없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가족과 고향은 늘 사무치게 그립습니다. 고향 생각이 간절하죠. 지금도 그 어린 시절의 추억이 그대로 살아남아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실향민이 13만 5천 명 있습니다. 지금 현재 1년에 100여 명 정도 상봉이 이루어지는데요. 실향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1년에 1,000명 이상 상봉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남북 관계가 개선될 조짐을 보이자 전라북도는 2010년 이후 중단했던 남북 교류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황해남도 농기계 수리공장과 남포시 돼지공장 건립 등에 33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난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대북 제재 조치로 교류가 끊겼지만 68억 원의 남북 교류 협력 기금이 남아 언제든지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라북도 대북 남북 교류 사업은 정부 대북 정책 틀 내에서 가능한 분야를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과 북의 마라톤 협상으로 꽁꽁 얼어붙은 남북 관계가 개선돼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교류 재개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김철우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오늘로 출범한 지 절반을 넘었지만 전북과 관련된 7개 대선 공약 가운데 4개 사업의 이행률은 0%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북도가 국가예산 확보액을 조사한 결과 스만금 사업의 이행률은 37%, 국가식품 클러스터는 28%, 익산 고도보전 육성은 9%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지덕권 힐링 거점 조성과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동부 내륙권 국도와 부창대교 건설은
단 한 푼의 예산도 확보하지 못해 말뿐인 대선 공약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다음 달부터 모두 세 차례의 국회 국정감사를 받습니다. 전라북도는 다음 달 중순쯤 국회 농식품위원회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오는 10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감사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서만금의 늦은 예산 투입과 국제공항조차 없는 현실 등을 지적받으면 이를 근거로 정부에 예산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에 취직시키지 말라는 교육감의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특정 기업에 반감을 가진 교육감의 소신 때문에 전북의 학생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창현 기자입니다. 대학생 김혜진 씨는 올 2월 삼성이 후원하는 드림클래스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저소득층 중학생과 3주간 합숙하며 공부를 지도하고 문화체험을 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등록금을 낼 수 있을 만큼 강사료를 받아 여러모로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 아이들한테도 물론 직접적으로도 도움이 된 것도 되게 좋았고 제 입장에도 아이들을 보면서 얻은 것도 많고 그러니까 누군가에 도움이 됐다는 사실이 정말 보람차기도 했던 그런 드림 캠프였던 것 같아요. 드림클래스 사업은 각 지역별로 대학생과 소외계층 중학생을 묶어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청이 소외계층 중학생을 추천하고 호남권 주관 사업자인 전북대가 대학생의 지원을 받아 2년간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이 사업이 전북에서는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교육감의 소신 때문에 교육청이 중학생 추천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사업권이 전남대로 넘어가 버려 전북의 대학생과 중학생들은 거의 참여를 못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그 드림클래스를 못하게 돼서 우리 학생들이 장학금을 못 받게 되고 중학생들도 혜택을 못 받게 돼서 좀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하고요. 올 겨울방학부터라도 이게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교육감이 특정 기업에 대해 개인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계 수장의 소신이 교육 정책으로 이어지고 실제 학생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교육감의 소신 때문에 소외계층 학생들의 배움의 기회까지 박탈하게 된다면 그게 과연 올바른 일인지 생각해 봐야 할 대목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전북 상공회수협의회가 군산과 새만금 지역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중소규모의 발전소를 허가해 줄 것을 청와대와 산업통상부 등에 건의했습니다. 상공회수협의회는 군산 새만금 산업단지 전력 수요는 지난 10년 동안 계속 늘었지만 전력 공급을 위한 발전 설비는 열병합 발전뿐이어서 크게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상공회수협의회는 전력 수급의 불균형 상태를 방치하면 기업들의 설비 투자와 기업 유치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며 발전소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선 누출 사고에 대비한 비상계획 구역이 원전 반경 5km에서 30km로 확대됨에 따라 전라북도가 새로운 방사능 방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라북도는 24시간 방사능 감시를 위한 원자력 재난관리 시스템을 설치했으며 오는 10월 원자력 안전위원회 등과 함께 방제 훈련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원전 주변의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방제시설과 물품을 추가로 확보하고 6곳인 구호소를 20곳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만 골라 일부러 사고를 낸 뒤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주범은 교통사고 처리 경험이 많은 15년 경력의 견인차 기사였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용차 운전석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만큼 부서졌습니다. 32살 김모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나다 들이받은 겁니다. 피해 차량의 20대 운전자는 숨졌고 김 씨는 결국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김 씨를 달아나게 만든 첫 번째 사고는 음주 차량을 노린 일당이 일부러 낸 사고였습니다. 이를 모른 채 음주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고 달아나다 2차 사고를 냈습니다. 음주운전이 발각될까 봐 도주하던 그 피해 차량이 신호위반해서 다른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제3의 차량을 부딪혀서 그 운전자가 사망하는. 40살 지모 씨 등 3명은
음주운전 차량만을 골라 일부러 사고를 낸 뒤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습니다. 최근 6년 동안 50여 차례에 걸쳐 가로챈 돈만 1억 8천만 원에 이릅니다. 사고 현장에서 돈을 받아내기 어려우면 가족은 물론 직장 동료에게까지 연락해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많이 해본 솜씨 누수 누나죠. 말하는 거나 신고를 할까 말까 소매식 그런 거. 주범인 지 씨는 15년 동안 견인차 기사로 일함이 익힌 교통사고 처리 경험으로 피해자들에게 손쉽게 돈을 받아냈습니다. 뒤에 따라가고 있는데 앞에 비틀비틀 거리고 가는 차 옆에 같이 가다가 사고 난 사고도 있고. 경찰은 지 씨를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40살 신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농림식품부 장관이 전북 혁신도시 악취 문제 해결을 이전 기관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보균 전라도 행정부지사는 농림부 장관 지시로 축산과학원이 악취 제거 연구에 들어갔고 축사에 미생물제를 투여하는 횟수를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으로는 악취 제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전남 나주시처럼 수백억 원을 들여 혁신도시 주변 축사를 매입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배드민턴 전용 국제 경기장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국제 전용 경기장을 전주시와 유치 경쟁을 펼친 충남 당진시에 짓기로 하고 조만간 양해각서를 맺기로 했습니다. 배드민턴협회는 경기장터 매입비와 건축비 등으로 300억 원가량을 지원하기로 한 당진시에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공연과 손 마사지 등을 통해 노인들에게 즐거움과 활력을 선사하는 재능 기부 현장을 김진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북과 장구, 꽹가리의 장단이 힘차게 울려 퍼집니다. 흥겨운 가락에 노인들의 어깨가 절로 들썩입니다. 너무너무 진짜 기쁘고 재미있고 이렇게 막 흥겹고 이렇게 다 웃음으로 한 게 진짜 좋네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흥겨이 진짜 나왔어요. 이 더위에 오시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으시고. 난타와 민요 등 정성껏 준비한 공연이 끝나자 이번엔 노인들의 건강을 챙길 시간. 고된 농산일로 성한 곳이 없는 노인들의 손과 팔을 정성껏 주무릅니다. 처음에는 뻣뻣하니 이렇게 안 됐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 부드럽고 아주 좋아요. 아주 부드러워. 20여 명의 봉사들이 지난해부터 노인 종합복지관과 경로당 등을 찾아다니며 무료 공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바쁜 생활에도 시간을 쪼개어 춤과 노래, 마사지 등을 직접 배워 재능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발 마사지에 대해서 이제 배워가지고 저희가 자격증을 취득해가지고 저희가 2009년도에 취득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외로운 노인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봉사를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이렇게 더 기쁨이 있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시간이 주어지면 봉사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재능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들이 노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행복 바이러스가 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고려시대 고분인 순창 농소고분 목관에서 고대 인도 문자인 범자가 확인됐습니다. 문화재청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는 지난해 발굴한 순창 농소고분 목관을 연구한 결과 부처의 가르침을 적은 범자 300여 자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